미국 백악관, 러시아 언제든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하다. 48시간 이내에 떠나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은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떠나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군 3,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푸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뚜렷한 조짐은 아직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의 벨라루스에서는 현지 시간 1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배치됐던 병력 10만여 명가량에 3만 명이 더 투입됐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투기, 상륙함 등 러시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동, 남, 북 3면의 육해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해 우크라이나도 서방이 지원한 최신 무기를 동원한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영국도 잇따라 자국민의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애써온 몇 차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간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우가 1.43, 나스닥이 2.78, 하락폭이 컸죠? S&P가 1.9%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무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3, 5%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AMD가 무려 10%, 엔비디아가 7%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8, 퀄컴이 5.42, 기타 등등의 반도체 지수가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미국 증시를 흔들었다. 자, 그러면서 미 국채 10년물이 미 물가 7.5% 급등에 나왔었죠? 그래서 미 국채금리가 무려 2%대까지 슈팅이 제대로 나왔다가 다시 이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취급을 받게 되면서 미 국채에 자금이 몰리게 되죠. 아, 무서워.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쭉 내려왔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렸다. 채권 시장 광세였고요. 자, 그리고 유가가 이럴 때 사실 유가는 위험시장, 위험자산이잖아요. 근데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93.1달러, 1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만 유가는 강세를 띄었다. 그리고 암호화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럴 때 금은 강세였었습니다. 금은 강세.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에는 위험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금은 강세였고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이면서 위험자산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시대. 말이 멋있게 양적 완화고요. 그냥 돈 찍어가지고 미국 국채하고 파생상품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주택, 담보부, 저당, 증권, 미국 주택 담보물로 해가지고 얘를 ABS라는 자산 유동화 결국 잘게 썰어가지고 투자은행들에게 팔았어요. 이 투자은행들이 전 세계 은행들에게 또 팔았습니다. 결국 파생 상품을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고 이걸 매입한 거예요. 그럼 어떻죠? 달러가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비단 달러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다. 일본은 이미 중앙은행이 많이 타락해 있다.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회사채 주식은 이미 예전에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고 일본 국채까지. 그래서 중앙은행 타락에 대한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변형이 큰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블록체인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언급드리는 거죠. 왜? 4차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 우리는 유가의 시대, 원유의 시대에 살았지만 원유 시전에 석탄의 시대가 있었죠. 100년 동안. 석탄의 시대가 끝나가니 원유의 시대가 나옵니다. 100년 동안. 원유의 시대가 끝나가니까 가스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심에 셰일 혁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태양광,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태양광 엄밀히 말하면 사실 또 자연을 많이 훼손을 하죠. 풍력, 수력, 그리고 원자력은 사실 이거는 의문부호가 좀 붙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석탄에서 석유에서 가스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에 친환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뭐 LNG,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셌다.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이슈는 길지 않은 이슈였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런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역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얘는 증시 변동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연준이, 핵심은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연준이라고. 연준이 무슨 말을 했냐? 이게 또 체크해봐야 돼요. 이 하나만으로는 지금 증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치솟는 물가에 더 큰 소방호스 필요. 연준 긴급회의 움직임. 미 1월 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최고이다. 미 국채금리 아까 보셨죠? 2% 돌파했는데 다시 한번 1%대로 내려왔긴 했지만 3대 지수가 급락을 했다. 긴급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서 15일. 이때 뭐 금리를 올린다는 또 그러한 이슈까지 막 그런 소식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 결국은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시장에. 굉장히 지금 겁을 많이 주고 있다. 2월 달에 14일날 15일날 긴급회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바로 금리 올려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 물가지수 최고치 충격이고 다음 주 연준 금리 인상 루머도 확산이 되고 있고 미 연준 인사가 7월 전까지 총 1포인트 금리 인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 미 연준 메파 블러드.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촌재인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이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준 긴급회의 움직임. 굉장히 겁을 많이 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1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이 7월 전까지 막 필요하다. 뭐 어떤 데서는 막 한 방에 1%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야기잖아요. 미 백악관 러시아 언제든 우크라이나에 침공 가능하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실제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진짜 올라가고 있죠. 미 백악관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나가라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쟁이 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전쟁 나고 금리까지 올린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말 바꾸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명분은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봤었을 때, 자, 하나 또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왔었거든요. 자, 보면은요. 미시간대액이 발표한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61.7로 집계됐다. 직전 달 확정치 67.2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7보다도 낮았다. 이 지표,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그리고 지금 실제 주머니 속이 점점 털려져 나가고 있어요. 미 정부가 돈을 많이 주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계속 팬데믹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자리로 나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류, 이 해운, 바다에 정박해 있잖아요. 배들이. 이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야. 기타 등 많은 자리로도 복구가 안 됐었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데믹의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 캘리포니아 사는 저 친구가 전화가 왔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요. 예전처럼 살짝 돌아가는 분위기가 돌아왔다. 엔데믹으로 굉장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 마스크를 많이 벗고도 지내는 일부, 실내에선 쓰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돌아갑니다. 일을 하러 돌아가는 분위기가 올해 기준점으로 해서 상반기 기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겠죠. 단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이고 패러다임이고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저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과도하게 올리는 부분,
이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중요한 건 소중한 경기와 자산시장은 자연스럽게 지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지금 전쟁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 부분은 실제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동되어서 미국 연준이 긴급회의를 했다. 여기서 실제 14일, 15일 이 사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 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 국채 시장이 요동을 쳤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연준이 긴급회의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급하게 하지는 못한다. 왜? 제가 계속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한 명분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준은 겁을 주고 그리고 말을 바꾼다. 뒤통수를 친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말을 상당히 많이 바꿔왔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한다 그런다 못했고 한다 그런다 못했고 한다 그런다 못했고 결국 그리고 한다 그러다가 작살 나니까 결국 말 바꾸고 다시 한번 부양기조로 바뀌었다. 이 추세로 08년도 이후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큰 그림에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저는 플랫폼, 뼈대를 말씀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릴리, 펩텔로비밥, 긴급 제한적, 한정적 승인이 되었네요. 오미크론 효과에 효과적인 CTP63과 경쟁한 릴리 펩텔로비밥이 FDA 긴급 한정 승인을 받았군요. 원래 연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제한적, 한정적 승인을 내어주었습니다. 2월 11일 로이터, 미국 FDA는 금요일에 일라이 릴리에 허가를 내주었다. 중증 질환의 위험이 있는 12세 이상 노인을 위한 코비드19 항체 약품,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도구를 추가했다. FDA는 입원이나 사망 등 중증 질환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화성 코비드 환자들에게 비상용 펩텔로비밥을 허가했다. 펩텔로비밥은 FDA가 승인하거나 허가한 대체 코비드19 치료 옵션이 접근 불가능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이 기관은 말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 1월 릴리의 항체 결합 치료제 리제네론의 라이벌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개정했다. 리제네론의 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종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야 릴리는 펩텔로비밥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하이 변수에 대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더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 약간 번역이라서 어색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펩텔로비밥이 지금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긴급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저질환이나 또는 어떠한 사용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허가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좀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동사는 목요일에 미국 정부와 3월달까지 배달될 펩텔로비밥의 최대 60만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미 정부는 머크의 치료제도 대량으로 사들이고요. 화이자의 치료제 그리고 릴리 그다음에 리제네론 대부분의 모든 치료제를 얘네는 정부가 선반적으로 다 나가지 않더라도 먼저 선구매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는 편리하게 다른 시스템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펩텔로비밥은 원래 압셀루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나중에 일라이 릴리에 허가되고 개발되었다. 얘네가 개발했던 거를 지금 릴리가 가져와서 허가되고 개발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효능,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중환능이 확인이 되어서 FDA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한적으로 이게 효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중환능은 어떻게 되고 또 추후 나오는 변이에 대한 중환능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흡입형 개발을 일단 팬데믹에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진단키트가 현재 레키노라주의 숫자를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정말 막대한 폭발적인 숫자를 현재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염성 질환 섹터잖아요. 치료제, 항체 치료제건, 레키노라주건, 진단키트건, 감염성 질환 치료제. 팬데믹에 의해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엔데믹으로 가고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캐시카우가 나오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2022년 기점으로 해서 23년도에 항상 언급드립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그리고 직판, 공장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회사가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다시 진단키트 실적 보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진단키트 실적 좀 보고 갈게요. 디아트러스트 공급한 내용인데요. USA에 작년 10월 2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004억. 그래서 2월 28일이라서 2022년도에 얼마나 찍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2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불과 며칠 전에 나왔었죠. 금액이 4,600억 가까이 나왔었어요. 4,594억. 셀트리온 USA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죠. 그러면 2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4,600억이라고 한다면 대략 6,400억, 6,500억 정도 되겠지만 6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도 보수적으로 상당히 어쨌든 진단키트만 거의 1분기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에 맞먹는 금액이 나왔다? 6 곱하기 4를 하면 2억 4천이니까 1분기 매출을 능가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1조 8천억이라고 한다면 2조라고도 하자라고요. 어쨌든 진단키트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점으로 한다면 대략 4분기라고 하자고요. 2조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쵸? 2.4조. 물론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램시마, 허주마, 투록시마 3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그쵸?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또 언급이 되겠죠. 아조비 CMO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약에 대한 자회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결 실적과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2022년도 실제 숫자가 찍히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셀트리온의 주가는 15만 8,500원. 정말 고점 대비해서 한 40만 원으로 잡고 고점 대비해서 6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와 있죠. 지금 숫자가 장난이 아니게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중심에 공매도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아니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회계상 이유로 밀었잖아요. 그쵸? 요걸 그러니까 회계상 이유로 밀었는데 또한 수급으로 또 잡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먼저 큰 그림에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황은 일단 시장 상황이 지금 변동성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시장을 뺀다고 한다면 이 변동성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파도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회계상의 이슈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과징금으로 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숫자가 나가게 되면 셀트리온이 지금 숫자 찍어내고 있는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찐 숫자이구나라고 밖에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언론과 미디어와 찌라시를 통해서 공매도와 꼬락지들이 계속 뿌려대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실적이 지금 잘못된 거야. 사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회계상으로. 그래서 이 회계상의 문제 정리하고 그리고 숫자는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 상황이 이상하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이 2022년도에 회계상 이슈 정리하고요. 숫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팩트에 들어와 있어요. 거의. 진단키트만 검증이 되고 있고 기존 바이오시뮬러만으로도 이미 검증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합병을 기준점으로 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여기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기대감은 단순히 빼고 충분히 2022년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회계상에 문제가 없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결국 시간의 차이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 보내시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큰 그림에서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도착합니다. 지지 않을 종목에 투자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최고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주가만 이 모양이지. 근데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항상 언급드립니다. 공매도가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숫자가 증가하는 폭에서 지금은 회계상의 이슈로 어떻게든 호미로 가래를 막고 있다. 이 순간은
회계상의 이슈와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그 시점, 숫자의 성장폭이 눈으로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그래서 2021년도 대비 실적폭이 대단하구나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때 찐 실적이구나, 그때는 갑니다. 또 하나,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거라서 지나가는 부분이다. 자, 주말 잘들 보내시고 산책도 하시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묵묵하게 여유자금과 장기로 대응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는 부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부분만 한다고 하면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40만 원이 돌파하고 나면 누구도 다 플러스 수익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 고점을 돌파할 때는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왜? 3,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확률적으로 높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에서 일부 차익 신원하고 50%는 끝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언급 드릴 테니까요. 지금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디지털의 세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만 해도 코로나 백신 투여율이 압도적이죠. 근데 코로나 확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염은 선천성, 그리고 치료는 후천성에서 하니까 그 모양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감염을 막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그래서 감염은 면역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땡겨왔던 게 디지털의 세상을 땡겨왔고 지구가 아픕니다. 앞으로 현재는 디지털의 세상이에요. 0과 1의 세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셀트론에 투자를 하셔도요. 그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또 방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